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위와 습도에 약한 다육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예쁜 다육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키워봤으면 하는 다육이고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에 장시간 노출하기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약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위치를 시켜주는 게 오랫동안 또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라울입니다. 라울이 이제 색감이 다 빠져서 이제는 초록빛, 연두빛 색감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참 멋진 다육이고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색이 다 빠져서 성장하는 단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계절에는 알록달록함보다는 연두빛이 강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참 성장할 때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강한 햇살에 키워도 참 문제가 되지 않고 참 잘 자라는 다육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름, 이 습도가 높은 이런 계절,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이 원인 모르게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잎이 떨어지는, 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뿌리가 오래돼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름 강한 햇살을 그렇게 좋아하는,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그런 뜨거운 햇살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 같은 경우는 꼭 장마가 오기 전에 환기가 잘 되는, 약간은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리 잡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월 이후부터는 물을 많이 주면 이 잎이 물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월 이후부터는 물을 주기적으로 주기보다는 잎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지 물이 많은지를 한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물을 주었고 이번 주에 이 흐린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잎이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라울도 아주 얼굴이 작았었는데 흐린 날씨와 이 공기 중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꼭 6월 이후부터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고 여름과 장마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라울한테는 꼭 살균제를 한 번씩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참 아주 강한 햇살을 그렇게 좋아하는 다육이는 아닌데요. 봄과 가을, 겨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여름, 특히 장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계절 또한 자리를 이 라울만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끝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강한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고 뿌리가 그만큼 화분에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에 다 이 끝부분이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보리를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자리를 잡아 놓고 키우는 게 좋고, 햇빛이 강한 자리에 놓고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보리가 지금 이제 웃자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끝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잎들이 약간은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이보리는 이 장마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고요. 이 끝부분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응애와 같은 그런 반점들이 보이는데 이건 응애가 아니고 햇볕에 이렇게 그을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애 같은 경우는 이 점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들이 계속 퍼집니다. 퍼질 경우는 응애인데 그 응애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고 나서 이 반점들이 옮겨간다 그럴 때는 꼭 응애약을 쳐주는데, 응애약도 이 햇살이 강할 때 쳐주면 안 되고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새벽 시간대나 아니면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는 참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예전에는 장마면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지만 이제는 장마 기간이 아닌데도 막 3, 4일 비가 오는 그런 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꼭 일기예보를 확인한 다음에 3, 4일 맑은 날이 되었을 때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주기보다는 한 반 정도, 화분이 반 정도 젖을 정도 500ml 한 병 정도의 양을 이렇게 부어서 빠르게 마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웃자람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로치입니다. 라울과 약간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라울과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의 다육입니다. 라울은 뽀얀 백분도 있지만 연두빛이 아주 강한데 이 로치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한 느낌을 더 받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약간 더 매끄러운 느낌이고요. 거의 약간은 춘맹의 피가 더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치 또한 나올 만큼 이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될 경우 뜨거운 기온과 이 습도가 높은 그런 계절에 그런 날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로치 같은 경우도 약간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대는 나올처럼 꽃이 약간 피었을 때 잘라주는 게 좋은데요. 꽃대가 거의 생장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거를 할 때는 조심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이 로치는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 거의 잎이 물러서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 로치 같은 경우도 꼭 가을이 되었을 때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로치도 살균제를 한 번씩 쳐주는 게 좋고, 물은 라울이랑 비슷하게 주시면 됩니다. 잎이 통통했을 때는 물을 최대한 아끼는 게 좋고요.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주기보다는 나눠서 한 500ml 반 병 정도 주고 나서 잎이 통통하다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도 물을 주기보다는 그냥 굶기는 게 지금 시기부터 가을 초기까지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같은 경우도 고온다습한 장마와 여름에 아주 약한 품종인데요. 이 홍화장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이지만 웃자람이 좀 있는 그런 품종이고 무름병이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꼭 이렇게 아랫부분을 잘 봐서 줄기가 무르지 않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잘 오지 않지만 농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거의 무름병이 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화장 참 예쁜 다육이지만 웃자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꼭 잎이 약간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 놓였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 물을 많이 담고 있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 때 물을 주기보다는 물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주면서 키워야지만 웃자람이 덜 발생할 수 있고 무름병이 덜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홍화장 같은 경우도 뿌리를 이 기온이 높았을 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홍화장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계절이 되었을 때 분갈이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건조하게 키우면 이 홍화장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깍지벌레가 그렇게 뭐 자주 오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잎 사이사이 틈틈이 하얀색 거미줄이 있는지 하얀색 벌레들이 움직이는지 잘 살핀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또 여름을 보낼 수 있지만, 이 물을 만큼은 최대한 아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버클리금입니다. 버클리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죠. 맞습니다.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햇살에 약하지는 않는데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햇살이 강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잎이 말라가는 그런 성질이 아주 강하고요. 이 잎이 작아지면서 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잎의 변이가 또 많이 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도 강한 햇살보다는 약간은 은은하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이렇게 얼굴을 만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여름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분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지금 5월 말이고 6월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서 화분에서 꺼내서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아주 약합니다.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꼭 줄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잎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잎 말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그 줄기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부터 여름까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살균제는 한번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의 모양을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자주 주시기보다는 잎이 약간은 말랑말랑 거렸을 때 물을 주어야지만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물을 주게 되면 이 무름병이 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버클리금 자체가 무름병이 또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고온다습한 지금 장마 기간 6월부터 7, 8까지는 물을 줄 때는 꼭 그 잎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그 양은 500ml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게 이 3달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클리금은 다른 일반 다육이와 다르게 물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잎이 말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서 잎에 말라가는 그런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클리금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 요즘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대풍 군생도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